리빙 트러스트 변호사 없이 직접 만드는 법, 오늘 그 방법을요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계, 작성, 서명, 그리고 자산 이전까지 4단계로 순서대로 짚어드리니까요 끝까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리빙 트러스트 직접 만드는 법입니다. 요즘 인터넷 보면요, 변호사 없이도 셀프로 만들 수 있다. 굳이 돈 들여서 전문가 사용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변호사죠. 그러니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자산 이전, 상속, 설계하면서 경험상 전문가를 통해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당연히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다입니다. 특히 임대부동산 여러 개 또는 사업체가 있거나 자녀 관계가 복잡하거나 또는 재혼 가정인 경우 특히 그렇겠죠. 그럼에도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설계, 작성, 서명, 자산 이전까지 셀프로 만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 그리고 실제로 얘기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lawdepot.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 웹사이트들을 봤는데요. 공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 웹사이트 중에 lawdepot.com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이어서 실제 실습하는 시간, 여기에 직접 화면을 띄워서 저와 함께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설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습으로 갈게요. 리빙 트러스트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할 4가지 간단한 단계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설계요. 디자인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초안 작성이죠. 드래프트 단계에서 또 신경 써야 되겠고, 또 서명할 때, 사인할 때 잘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펀딩,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거죠.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그때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단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설계죠. 디자인하는 건데요. 본인이 사망했을 때 누가 자산을 물려받을지 수익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죠. 또한 수탁자, 트러스티저를 지정해야 되는데, 수탁자라 함은 물론 본인이 생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트러스티가 될 텐데 본인의 사후의 자산을 분배하고요, 유언이 잘 이행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수탁자 역할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트러스티를 잘못 선택하면 안타깝게도 트러스티가 자녀의 자산을 제대로 배당하지 않는다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베네피셔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수탁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죠. 아울러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베네피셔리에게 전달할 특정한 증여물, 스페시픽 기프트라고 하죠. 이런 게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집 한 채를 내가 자녀들에게 다 배당한다 또는 디스트리뷰트한다, 상속한다라고 할 때 이걸 모든 자녀가 다 공동으로 동일한 퍼센트만큼 공유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1명 또는 2명에게만 줄 것인지 이런 것들 잘 구분해야 되겠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누구에게 줄 것인지, 또는 자식이 아닌 손주에게 어떤 만불의 현금을 줄 것인지와 같은 것들을 이 설계 과정에서 모두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 설계 과정이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요, 고객이 오시면 이 초안 작성 이전에 함께 앉아서요, 고객과 함께 전체 플래닝, 계획을 함께 설계합니다. 말하자면 집을 실제로 짓기 전에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죠. 리빙 트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러스트 자체의 서류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디렉티브, 의료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워 오브 어터니, 위임장이잖아요. 여기에는 나의 의사결정, 나의 재정적인 의사결정은 누가 내릴 것인지를 지정하는 건데, 이와 같은 다른 이 리빙 트러스트 패키지에 들어가는 유산 관리 서류들도 면밀히 고민해서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빙 트러스트 계획 설계할 때요, 내가 스스로 만들 거냐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냐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볼게요. 스스로 만드는 것 고려하는 거 좋고 뒤이어 더 그런 실습을 할 겁니다만, 꼭 변호사와 함께 하면 좋겠다 싶은 경우 있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셀프 작성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당연히 법적인 이슈 그리고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혼자 처리하다가 중요한 부분 놓쳐서 계획대로 되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로는 임대부동산 소유한 경우요. 그리고 두 번째, 규모가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단순히 리빙 트러스트만으로 지분을 담는 것에는 부족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사업 승계 계획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석세션 플래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리빙 트러스트 그냥 간편으로 만들어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상속인 간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겠죠.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 이루어지기 전에 확실히 해놓음으로써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으로 자녀를 상속인으로부터 제외할 때 disinherit 한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자녀가요, 신탁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법적으로 조치해야 될 어떤 특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직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밖에 재혼 가정, blended family라고 하면 될 텐데요. 배우자, 본인에게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거나 배우자가 있다거나 하면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 그런 경우도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Special needs beneficiary.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경우 역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산 보호, asset protection이죠. asset protection의 경우도 앞서 이 special needs beneficiary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지난 2부에서 얘기했던 revocable이 아닌 취소 불능, irrevocable trust로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이 estate tax, 상속세가 계획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가 나올 만큼 자산이 많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취소 불능 트러스트와 함께 같이 고려해야 되니까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미국 내 자산을 소유한 경우 역시 크로스보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 전문가 중에서도 에스테이트 플래닝뿐만 아니라 크로스보더 거래에 대해서 숙련된 그런 전문가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계획 단계를 마치고 나면 이제 드래프트인데요. 초안을 작성하는 거죠.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 하나하나 자기가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사용하기 편하고 또한 확실한 소프트웨어를 써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실습에서 사용하는 이 lawdepot.com 나쁘지 않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또한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올바른 종류의 신탁을 내가 선택해서 사용하는지 양식을 찾았는데 인터넷에서요. 이게 revocable living trust가 아니라 취소 불능 irrevocable trust라던가 아니면 유언 신탁이라고 해요. testamentary trust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잘못 골라서 낭패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한 내가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주의 법을 준수할 것인지를 따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렇게 초안 작성이 끝나고 나서 검토를 했을 때 본인의 뜻이 잘 반영되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서명을 해야죠. 간단해 보이지만 올바르게 서명되지 않은 신탁은 또한 법적인 효력이 없거든요. 주에 따라서는요. 공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요. 또는 증인, witness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속한 주에서의 법정 요건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으로요. 트러스트를 만들고 나면 이건 그냥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실제 효과가 있으려면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겨야 되죠. 자산 이전 및 트러스트의 자금 조달이죠. 펀딩이라고 할 텐데요. 이게 결국 자산을 신탁으로 명의 이전하는 작업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소유한 자산 유형에 따라서 이러한 펀딩 절차도 달라진다는 것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디드죠. 이 소유권 증서 이걸 작성해서 디드 트랜스퍼를 하고 카운티 정부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은행 계좌 같은 경우는 신탁을 수익자, 베네피셔리를 지정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는 생전에 이 계좌 명의를 신탁으로 변경하는 건데 기존 계좌를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새로운 신탁 계좌를 만들어서 자산들을 그대로 신탁 계좌로 옮기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트러스트 문서뿐만 아니라요. 트러스트 패키지, 리빙 트러스트 패키지라고 해서 반드시 함께 갖춰야 될 그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Certificate of Trust, 신탁 증명서이고요. Pour over will이라고 합니다. 다 쏟아붓는다라는 그런 특수 목적의 유언장이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Healthcare Directive, 의료 위임장입니다. 그리고 또 Financial Power of Attorney, Durable Power of Attorney라고 하는데 재정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들. 그리고 그 밖에도 개인 재산에 대한 양도, 서류, Personal Property Assignment라던가 그리고 부부의 재산 합의서라고 합니다. Property Agreement 이런 것들 또한 반드시 같이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문서들입니다. 자, 이 Living Trust 준비라는 것이요. 사실 간단하면 간단하고 한편으로는 복잡해질 수 있는 건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요. 별도의 영상들 또 저희가 준비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DIY입니다. 내가 직접 준비하는 Living Trust. 이어지는 과정 살펴보시죠. 자,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게 lawdepot.com입니다. 그래서 revocable trust를 만드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한다. revocable living trust. create my document. save and continue를 하고요. 그러면 개인이냐 아니면 부부 공동의 트러스트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부부 공동 트러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부부 공동이죠. 그러니 배우자도 같이 하느냐 하는 거니까 yes 하고요. 그러면 본인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존 스미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save and continue.
그리고 어디 사느냐? 뭐 얼바인, 캘리포니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주는요, 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로 할게요. 그 다음에 또 가죠. 스파우스 이름이 뭐냐라고 해서요, 에이미 스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우스가 같이 얼바인에 살고 있느냐 물어보네요. 예스 하고요.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트러스티인데요. 트러스티가 본인과 배우자가 이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을 다 컨트롤하겠느냐라는 거니까요. 예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ccessor trustee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나와 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누가 하느냐.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할게요. 뭐 형인 자녀 중에 한 명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필요하면 add another trustee 해가지고 공동의 trustee를 할 수도 있겠다는 거고, 또는 successor trustee를 만약에 브라이언이 available 하지 않을 경우에 누가 그러면 다음 trustee로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걸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한 명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네피셔리에 대한 디테일입니다. 트러스트에 있는 자산을 그랜토어인 본인과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말고 사망 후에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단체가 베네피셔리가 되겠느냐라는 건데, person을 택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자녀겠죠, 대체로. 뭐 제이슨 스미스를 넣을게요. 그리고 사는 곳은 얼바인이고 또 캘리포니아이고요. 그리고 이 베네피셔리가 마이너일 경우는 여기 마이너를 클릭하겠죠. 그리고 베네피셔리가 한 명 더 있다 라고 하면 또 추가한 뒤에 사람이냐 아니면 뭐 charity냐 아니면 비즈니스냐 하겠죠. 그래서 또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베네피셔리로 넣었습니다. 얼바인에 살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또 베네피셔리가 마이너냐, 마이너면 클릭할 것이고요. 아니면 클릭하지 않고, 또 추가의 베네피셔리가 있으면 넣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베네피셔리가 상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거나 또는 먼저 사망을 할 경우에는 alternate beneficiary를 지정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alternate beneficiary no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tinue. 그러면 어떤 자산들을 트러스트에 넣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뭐 부동산 대표적이죠. 넣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넣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소가 되겠죠. 123 ABC 드라이브라고 하면 부동산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가 특정되겠죠. 그리고 또 추가할 자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추가할 자산, 뭐 부동산을 추가할 수도 있겠고요. 파이낸셜 자산, 뭐 은행 계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거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여기 또 넣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계좌번호 last four를 적으면 되겠죠. 뭐 추가할 자산이 있으면 또 여기 추가해도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자산, 트러스트에 들어간 자산을 나중에 베네피셔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나누겠느냐라는 거죠. 이퀄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이퀄리 나누는 것 외에 specific gifting이라고 하는데, 트러스트에 있는 자산 중에 어떤 특정한 자산은 베네피셔리 중에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고 전체를 다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특별히 없으면 그냥 no 하고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마이너 베네피셔리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인 베네피셔리가 언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이걸 기다리게 하겠느냐라는 건데요. 18 years old 아니면 other age 지칭할 수 있겠죠. 18세 지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 후에 이제 파이널 텍스라던가 부채라던가 이런 것들을 리빙 트러스트로부터 페이오프 되도록 하겠느냐에 대해서요, 예스 하고요. 그리고 뭐 장례 비용, 기타 비용들을 리빙 트러스트에서 지출하도록 하겠느냐라는 건데요. 뭐 예스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컨티뉴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사인하는 날짜, 그러니까 execute 하는 게 되겠죠. 설정 날짜를 지금 정하겠느냐 아니면 나중에 하겠느냐라는 건데요. 언제 할지 모르면 unsure 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서명하겠느냐, 캘리포니아에서 서명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트러스트를 서명하는 데 있어서 witness, 증인을 뭐 얼마나 삼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에 따르면 굳이 증인 서명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notary public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ower of will 하면요, 앞서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러스트에 이어지는 여러 기타 부속 서류들인데요. 오늘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 근데 power of will도 만들 것이냐 라고 하면 뭐 yes 하고, 그 다음에 또 배우자도 power of will을 만들 것이냐 라고 하면 yes 하고 save continue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후에 본인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상속 과정을 배행해줄 사람, 진행해줄 사람을 누구로 지정하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 앞서 자녀 중에 한 명으로 한 거잖아요. 나의 이스테이트라고 하면 내 사망 후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브라이언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게 하겠느냐? 답은 yes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역시 브라이언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하겠느냐? 뭐 yes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 하면 끝났습니다. 포로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뭐 일단 여기까지 끝난 거죠. 그러면 자, 보시다시피 트러스트가 만들어졌죠.
얼마나 걸렸죠 지금? 한 10분 걸렸나요? 한 10분 정도일 것 같은데 트러스트에 대해서 쭉쭉쭉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트러스트를 비용 없이 직접 만드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어디포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프리 트라이얼 피리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매월 40몇 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프리 트라이얼 기간 동안에 트러스트 다 만든 뒤에 이거 프린트하고 캔슬하셔도 상관없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시원의 전문가들과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